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저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지금 과속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헌법재판소가 2월까지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왜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도 마흔혁이 더 급하냐, 왜 이렇게 빨리 잡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재판관 4명, 문제가 되고 있는 좌파성의 재판관 4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고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금까지 사차 변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후반전에 돌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차가 2월 6일 날 변론이 열리는데, 이때는 아침부터 이제 종일 심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2시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겠다는 것은 이틀 할 것을 하루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소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대로 가면 2024년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접수가 됐잖아요. 2월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2월 안에 끝나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2심 선고 나오기 전에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뭐냐면 이틀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하고 변호사들 같이 있는데, 이 탄핵 심리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전날, 그 전전날 하는데 뭐 증인 신문이랄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 직접 본인이 재판을 가서 변론을 하겠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지나칠 정도 빠르게 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고, 또 피신청의 방어권 보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불구하고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과속을 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와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의 어떤 속도는 제가 볼 때는 조절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제 두 번째가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거잖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 탄핵소추에 대해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데, 헌법재판관 한 명을 더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헌재가 지금 최성모 권한대행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하면서 낸 헌법소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접수된 지가 지금 30일 좀밖에 안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뭐 최대 270일을 끌었던 탄핵 심판 사건 선고하는 대조적으로, 또 통상 매달 뭐 마지막 목요일에 선고하는데 이번에는 특별일까지 잡아가지고 월요일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뭐 굉장히 늦장 선고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은 선택적으로 신속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새로 임명되는 마은혁 후보자의 어떤 기존의 경력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특히 전에 그 헌법 누구죠,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도 자기 아버지하고 뭐 배우자 문상에 뭐 2번이나 왔다고 해요. 2번 올 정도 되면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닙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본인이 또 후원금을 했다는 겁니다. 노회찬 출판 기념회 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또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사람이 기소하지 않고 당직자만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거든요. 그럼 민노당, 노회찬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분도 상당히 좌파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하는 것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너무 이거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임명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제쳐둬버리고, 탄핵 심판 사건 제쳐둬버리고, 결국 마은영 헌법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국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확률이 거의 뭐 100%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것 같은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더 문제되는 게 있죠. 그것은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일단 뭐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제 수없이 많은 얘기 있었죠.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고 같이 SNS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뭐 칭찬을 하고, 그런데 그 연수원 18기가요. 그 당시 노동법 학교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같이 학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노동법 학교는 상당히 좌파성에 강한데 엄청나게 결속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친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친하다 볼 수 있고, 그 당시는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법 연수원 기수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00명이 한 2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친합니다. 거기에다가 학회까지 같이 했으면 상당히 친한 사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특히 문영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엔군 참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썼었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비판적이었던 항동수 전 법무부 감찰관이랄지, 또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도 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건 당연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인용을 할 사람으로서 1순위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황필기 변호사인데 윤 대통령 퇴진에 있어서 시국선언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회 소추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이 공익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충돌 소지가 돼 있고, 사실 이런 경우는 회피 없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도 마찬가지죠.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본부에서 지금 부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4명은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어떤 거에 손을 들지 명백해진 거예요. 탄핵 인용에 손을 들 것이 거의 100%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뭘 판단할 때는, 무언가 헌법재판과 관련된 판단할 때는 국가와 헌법 수호와 국민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이준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관련해서도 기각은 됐지만 4대4로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8대0으로 기각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이 정계선, 이미선, 문영배 이런 사람들이 다 탄핵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념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단 이틀 근무를 했잖아요.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거에 찬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자기의 어떤 법과 원칙의 소신이 아니고 이념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이 4명은 당연히 인용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다 대고 지금 새로운 재판관인 40여 재판관이 온다고 한다면 이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5명, 4명을 확보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당에서 그리고 보수 측에서 굉장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을 탄핵 인용은 정말 헌법 수호의 가치에서 해야 하는 거고, 자기의 이념 성향이 아니고 정말로 원리고 원칙,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새로운 변화, 혁신을 기대를 해봅니다.